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증권이 금융당국과 재취업 제한 소송을 진행 중인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을 신규 사회이사로 파격 내정했습니다. 다만 주총 절차가 남아있어 확정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알테오젠의 주가가 최근 10거래일 만에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MSD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는데 추가적인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과 MSCI 편입 등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힘을 제대로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올 상반기 지정 신청을 앞둔 고양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최대 규모 전기차 생산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중국 국영 자동차 기업인 베이징 자동차와 4조 원 규모의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다소 밀려나게 되면서 내 심장이 철렁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또 수요일이니만큼 기다리셨던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선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역시나 수요일을 알리는 남자. 시장이 밀렸다 싶으면 수요일이고 그렇다 보면 우리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 자, 오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뭐 또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올랐어요. 코스닥은 올랐어요. 우선은 오늘 시장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아침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간의 외인들이 보였던 행보랑은 오늘이 방향이 조금 달라요. 결이 다르다고 할까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월, 화요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아침에 이제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 항상 체크를 하는데 전 종목들을 다 자금들의 흐름 자체가 뭔가 오늘 굉장히 둔탁했어요. 그러니까 막 오전장 내내 치고 들어온 테마주들을 막 올라가면서 치고 들어온 그런 돈들이 안 들어와요, 시장에. 깨작깨작 작은 금액들만 놀아놨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요. 시장에 자금을 쏘질 않는 겁니다. 파는데 바빴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 분위기가 약간 조금은 뭐랄까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나스닥 급락 흐름, 애플의 큰 하락, 인텔의 큰 급락 흐름, 뭐 엔비디아는 좀 버티긴 했지만 여타 여러 흐름들을 판단해 볼 때 시장에 좀 어느 정도 꼭지에 있다는 판단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겠지만요. 그래서 우선은 외인들이 오늘 장 끝나고 보니까 3,700억대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약간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이번 주의 흐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까지 내일과 모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나왔던 소식인데 슈퍼화요일 지나고 이제 그 헤일리 후보가 대패를 했는데요. 헤일리 후보가 경선 이제 포기 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으로 갈 건데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미리 대결해 보자면 트럼프 쪽이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또 시장이 어떻게 갈까? 내일 또 이 영향을 인해서 2차 전지주들이 괜찮아야 될 텐데 라는 조금 약간 우려 섞인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여러 문제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 시장을 좀 끌고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미국 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너무나 퍼줬는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미국 내에서의 이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야, 이거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 때문에 비용도 올라갔는데 미국 정부의 보조금마저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반도체 회사들한테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사실 우선은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은 단기적인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오늘부터 해서 별 좋진 않아요. 어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내내 계속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이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 보면은 일봉상으로 보면은 21선 라인 버티고 있어요. 저도 항상 계속 강조드리지만 차트 잡아주세요. 2,600 한 40포인트 정도 이탈 자리가 조금 21선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 자체가 좀 조심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살짝 깼다가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깰 수도 있어요. 그러면 61선 라인이 2,570포인트 정도 됩니다. 여기도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해요. 큰 추세에서 보건데 조금 위험한 자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단기 추세로 라인 맞춰보면 이런 라인 잡힐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자리가 또 61선 라인 또 근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까딱하다간 2,600포인트 이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축이 되는 삼성과 하이닉스는 가고 있지만 삼성이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삼성은 언제부터 가냐? 한 4월부터 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뭐 3월 달에 코스닥보단 코스피가 좋은 흐름이 나올 거지만 감사 시즌이라서. 근데 이제 뭐 여타 여러 상황들을 고민해 봐도 시장이 우선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출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외인들이 내일 시장도 매도가 좀 나와준다면 이 매도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조심하셔야 될 거고 기관들도 뭐 프로그램 매도세까지 가세해서 같이 조금 매도세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한동안은 좀 단기적인 추이가 힘들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너무 많은 비중에 대한 주식 투자는 삼가하시고요. 천천히 보시되 다만 저 PBR 종목군으로는 그래도 매수가 유지되는 종목들은 있어요. 은행주들이나 뭐 자동차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괜찮지만 그 외에 상당히 조금 단기간으로 급등한 대형주들은 꼭 비중을 좀 줄이셔서 다음 다시 반등 하락 끝나고 반등 나올 때 다시 잡으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시장에서 지금은 잠시 관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나서야 되는지 이런 시장에서의 타이밍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장중에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이 시장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니까요. 시장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좀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을 주셨어요. XM을 주셨고 2,850원 매수가에 15% 비중이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우선 종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2,39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는데 AI, 빅데이터, 이 IT 성능 관리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2,850원 매수가까지 어떻게 좀 반등의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아니, 없을 것 같아요. 2,850원이신데요. 이거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거를 반등을 좀 기다리시고 좀 대응을 하면은 좋으실 것 같지만 반등 노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뭐 배당도 이제 하는데요. 좋은 기업 아닐까요? 뭐 이슈가 항상 나오면 시세 분출은 끝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 자체가 이쪽 AI 반도체 쪽이 한번 싹 몰리면서 엔비디아 800 팍 갔단 말이에요. $800. 그런데 오늘 새벽 보니까 아침에 이제 인텔이 급락을 했어. 5%. 탑바 애플까지.
약간의 조금 AI 붐 자체가 AI IT 반도체 붐 자체가 살짝 소강기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시 이슈화가 되는 게 이 암화캐 쪽으로도 약간 바이오 쪽이 시선 돌림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뭐 그간의 몇 주간 시장을 이끌었었던 IT주, AI, 반도체 쪽이 좀 시들시들해졌고요. 몇몇 중요한 종목들은 가지만 전체적인 종목 수로 맞춰본다면 이쪽 바이오 쪽 암화캐 시그널이 좀 터지다 보니까 바이오 쪽 관련해서 수급 매기세가 많이 몰리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엑센 같은 경우가 뭐 대단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급등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빠질 만큼 빠졌고 이평선까지 다 있는 내려온 상황이에요. 또 보니까 안 좋은 게 121선까지 이탈하고 아직 전저점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 한 2,300원대 좀 되나요? 왔다 갔다? 요 자리를 내일이나 모레까지 해서 많이 깨버리면은 더 큰 추세는 하단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끝자락까지 보면은 여기 하단 자리 이렇게 쌍바닥이 2022전 나와주면서 반등 포인트 그림은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추세상으로 그림이 나와주네요. 많이 오른 만큼 올랐었고요. 추이적으로 이런 그림이에요. 죄송합니다. 큰 바닥에서 반등 나오고 고점 형성했고요. 다시 바닥 큰 바닥 찍었고 큰 고점 찍었고 다시 바닥 찍었다가 다시 고점 찍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대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상황 보고 반등 포인트 보고 그냥 빠져나오셔라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매수가 부근까지의 반등 여력을 노려보기에는 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상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오니큐엔시 네. 28,300원에 네. 30%입니다. 네, 28,300원 매수가에 30% 비중이신데 자 우선 종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종가가 29,200원입니다. 그래도 지금 수익을 좀 보고 계신데 자 궁금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친절한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수요일만 나오세요? 제가 네. 혹시 낮에도 TV 볼 수 있으세요? 네. 3월 낮에도 18일부터 네. 낮 12시에 난 12시요? 1시간 동안 네. 상담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도 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낮 12시에 전문가님한테 너무 도움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러셨구나. 요즘 수익을 너무 잘 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거 전화 통화를 저랑 하셨었나요? 아니요, 이건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네. 네. 이게 이건 너무 제가-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짠나 싶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니, 이 종목은 처음이에요. 이 정도 처음이세요? 오케이, 제가 알겠어요. 며칠 전에 사가지고요. 그러면 원익 QNC 궁금하신 게 어떤 거세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차트 보고 접근을 했는데요. 네. 조금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을지. 최근에 저도 사실 오늘 장중에 봤던 종목군들 어제부터 그랬지만은 원익 계열을 계속 보고 있긴 했어요. 그래서 네. 원익 IPS 잘 간 거 아실 거고 네. 원익 뭐 머티리얼즈 원익 계열이 좀 눈에 많이 띄었어요. 장이 조금 약간 불안하지만서도 반등 포인트가 크게 나왔던 게 원익 IPS 머티리얼즈였거든요. 근데 안 간 종목이 뭐 있을까? 원익 QNC가 그나마 덜 가가지고 사실 저도 이거를 사야 되나라는 고민을 오늘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저도 요거는 조금 천천히 볼까? 그러니까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좀 처질 수도 있으니 이번 주 상황 보고 들어가 볼까 하고 생각은 했었던 종목인데 종목은 잘 집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종목은 잘 집으셨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가 문제인데 목표하신 가격은 얼마실까요? 저는 34,000원 정도. 44,000원? 네. 야, 높은데.
너무 높아요. 높은가요? 아니 충분하긴 한데 네. 왜냐하면은 전고점 넘어가는 자리잖아요. 네. 전고점 자리가 꼭지 자리가 올해가 초에 34,000원 나왔었고 그다음에 22년 자리의 고점이 35,000원대가 있긴 한데 잠시만요. 원익 IPS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나요? 머티리얼즈랑? 그건 제가 체크를 못했네. 아, 아직 안 갔거든요. 한참 남았구나. 차트 상황에서 이제 머티리얼즈, 원익 IPS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지금 보면은 원익 QNC가 제일 잘 가고 있긴 하네요. 상대적으로. 제가 사실 오늘 원익 IPS를 네. 매도를 좀 수익 입절을 하고요. 네. 이걸로 그건 좀 더 탈까 싶어서 내일 그래서 지금 전화를 드려본 거거든요. 근데 그냥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원익 IPS랑 머티리얼즈가 아직은 더 좋기는 해요. 네. 현 상황에서 보면은 뭐 수급 상황도 그러하고 차트를 이제 짧게만 안 보고 크게 펼쳐서 한 2, 3년치를 봐보니까 화면 잠깐 봐보세요. 네. 이게 이제 원익 IPS 주봉으로 볼게요. 원익 IPS 상황인데요. 21년 고점 자리가 여기 59,000원짜리. 공간 자체를 보시면은 갈 길이 멀죠? 간단한 비교로. 그다음에 원익 QNC로 가볼게요. 원익 QNC를 살펴보니까 이거 보시면은 얘는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원익 QNC가 더 튼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회사가 좋아지고 먹거리를 찾는다면은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원익 QNC보다는 IPS로 간 거예요. 그렇죠. 차트에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수급을 보니까 원익 QNC 수급은 별로 안 들어오고 최근에 네. 원익 IPS 수급은 꽉꽉 차 들어오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요게 조금 달라요. 분위기가. 그래서 가는 그림은 맞는데 원익 IPS가 조금 더 강하게 더 갈 수는 있어서 아직 원익 IPS 좀 들고 계시죠? 네, 오늘 좀 일부 매도를 그렇죠. 했고요. 일부 들고 계시니까 네. 그거는 그냥 가져가셔야 돼요. 네. 그건 팔지 마시고 원익 QNC 우선 잡으셨으니까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34,000원보다는 저는 그래도 우선은 2,000원대 3,000원 사이 네. 요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차트를 멀리 안 보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익 IPS 급등 따라서 머티리얼즈 급등 따라서 QNC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던지지는 않을 거예요. 매도는 많이 안 나오고 오히려 그래도 조금 추격 매수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만 수급 매기가 원익 IPS나 이쪽 머티리얼즈도 더 쏠리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은 원익 QNC가 조금 저조할 수는 있어요. 이건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너무 크게 수익을 잡으면 안 돼요. 요거는. 오히려 원익 IPS 쪽의 수익을 더 크게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네네. 우선은 고민해 보시고 네. 뭐 나쁜 정보는 아니니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적당히 수익 보고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네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지금 수익 구간이신 것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32,000~33,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점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예, 하나마이크론. 네, 하나마이크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6,000원에 20%요. 26,000원에 20%. 자, 종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종가를 보니까 27,050원입니다. 우선은 수익 구간이시고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인데 자, 어떻게 저희가 좀 수익 실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게 활기차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요거 예. 그 목표가 얼마나 보세요? 글쎄, 이거 얼마로 봐야 할지 그걸 몰라서 지금 어느 선에서 털고 나와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요. 저도 우선은 좋게 보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요? 이게 이제 이 종목들 같이 가는데 한미반도체도 같이 좀 따라가는 경향도 있고 예. 약간 요쪽 계열로 해서 그러니까 IT 쪽으로 해서 이 중형 사이즈 있죠. 1조, 2조 요 정도 사이즈들. 예. 이런 사이즈 종목들이 수급이 좀 매기가 몰리면서
올려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하나마이크론도 갈 때가 됐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가면은 얼마까지 갈 수 있습니까? 가면 이거 무조건 전고점 넘어가죠. 그래요? 전고점은 작년 11월 8일 34,500원이네요. 예. 여기 자리를 넘어가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뭐 한미 쪽이나 이쪽으로 너무 수급세가 몰리다 보니까 약간 좀 소외되는 경향도 있고 실적의 성장성 자체도 그쪽 계열보다는 약간 조금 떨어지긴 하다 보니 물론 올해 실적이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조금 주식을 끌어올리는 힘이 좀 부족해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제가 그저께 지난주 목요일 날 목요일 보고 월요일도 봤는데 월요일 날 또 관심 가지면서 대응을 좀 같이 좀 해보기도 했고 저도 이제 우리 가족분들 계시니까 방송에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한번 대응해 볼까요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좋게 보니까. 근데 시장이 조금 약간 좀 처지잖아요. 요 며칠.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회복되면은 바로 딸려 올라갈 텐데 종목이 딸려 올라가면 1차적으로 3만 원까지는 바로 튈 거예요. 3만 1차로 원까지요? 빠르게 튈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고민해봐야 돼요, 사실. 3만 원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네, 된다고요? 3만 원 되면은 이거를 정리할까? 아니면은 그냥 한 번 더 볼까에 대한 부분은 그때 수급 봐야 돼요. 근데 3만 원까지 누군가는 끌어올릴 건데 그 주체가 외인일지 기관일지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쪽은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외인은 그래도 계속 잡아주는 걸 유지하는데 기관들은 요즘에 계속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기관이 이 종목 매수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3만 원까지 기관이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더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외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누군가 힘에 의해 가면은 3만 원대 정리해야 돼요. 3만 원대 정리해야 된다고요? 네네. 잘 들으셨죠? 기관이 가면 더 가는 거고 예. 그게 아니라면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럼 한 3만 원 선에서 그냥 절반 매도하고 절반은 더 가져가는 게 어떨까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3만 원 가봐야 저도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사실. 예. 그때 가서 저도 살펴봐야겠죠. 요즘에 뭐 변동성이 원체 심하니까. 예. 그래서 예, 그때 감사합니다. 가셔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예. 아니면 3만 그냥 원 뭐 선에서.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하나마이크로는 3만 원 부근까지는 우선은 상승 여력이 엿보이고요. 3만 원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상담을 남겨주시고 이후에 대응을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센코요. 센코.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960원에 15%요. 2,960원 매수가에 15% 비중이고 종가를 보니까 2,750원이면 지금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을 했는데 가스 센서 모듈 관련한 종목이거든요. 센코는 어떻게 좀 매수가 부분까지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시청자님 이 종목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전에 네. 2,900원대에서 한번 사서 3,300원에 팔았어요. 지난달에 혹시 1월 달에 급등할 네. 때? 네. 네, 급등할 때. 그리고 이제 나서? 뭐 3,400~500원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무 고점인 것 같아서 그냥 냅두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모으기 시작 월요일 날 10% 사고 오늘 종가에 5%를 사서 좀 낮췄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혹시나 더 3,300원까지만 딱 매일 매도를 걸으면은 괜찮을까 해가지고 한번 더 봤어요. 오케이. 네. 뭔지 알았어요. 근데 뭐 사실 차트 보더라도 더 펼쳐볼까나? 끝바닥 자리는 뭐 한 2,700원, 800원 정도 자리가 거의 끝바닥이긴 하네요. 이 아래는 뭐 사실 더 안 내려갈 자리이기도 해요. 뭐가 이슈거리가 있나 좀 잠깐 살펴봤는데 특별한 것도 없네요. 조용하네. 그래도 수급은 그래도 괜찮아 보여서 그냥 한 수급이 1, 2주 금융투자 쪽에 매수 한 번은 말씀하시는 솟지 거죠? 않을까 해서. 자, 근데 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손해는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뭔가 조금 어떤 테마성을 갖고서 이거를 대응하고 기다리기엔 좀 너무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해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실적은 그냥 작년은 원체 안 나왔고 올해 조금 개선이 될까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상패 가능성은 일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죠. 자, 우선은 생각하시는 대로 제가 볼 땐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목표하시는 목표가 얼마실까요, 혹시? 3,300원에 그냥 매일 매도를 걸어두려고 그냥. 3,300원에? 아, 오케이. 네. 한 10% 좀 넘는 수익이니까. 네. 매도 뭐 한번 솟고 윗꼬리를 많이 달긴 해서 그냥 매도를 매일 걸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게 잠시만요. 3,000원 기준으로 10% 3,300원이고 네. 이게 한 번 움직였을 때가 24%, 꼭지에서 한 번 더 움직였을 때 22% 움직였고 중간에 움직일 때 20% 움직였고 제가 뭘 체크하냐면요. 한 번씩 반등 나올 때마다 움직였던 그 크기를 체크하는데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니까 15%에서 20% 사이는 움직이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3,300원을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다. 2,800원대부터 계산을 하는 게 맞으니까 3,300원을 보는 게 맞겠네요. 제가 봐도. 근데 종목이 되게 답답한 종목이라 네. 이슈 안 나오면 이거 못 가요. 네.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여기 올해도 초에 보면은 짧게 이거 윗꼬리 달면서 자꾸 건드렸던 종목이에요, 누가. 근데 이거 네. 보시면 여기서 건드리면서 매수했다가 이슈 터뜨리고 매도하고 다 나가고 이거 완전 그냥 전형적인 작업주거든요. 네. 장난을 누군가 무조건 치는 종목이에요, 얘가. 이전에도 그랬어요. 한두 번이 아니야 보니까 계속 그런 흔적이 많은데 이번에는 아직은 누가 이거를 매수 대응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반등을 주려면 어떤 특정한 신호처럼 차트의 움직임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뭐가 오르기 전에 최소한 뭐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없어요. 아, 그럼 이게 반등을 냅다 기다릴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지난 1월처럼 차트 보시면 확대해도 보시면은 약간씩 그 거래량이 붙으면서 뭐라도 조금 이렇게 윗꼬리가 있고 뭔가 손을 댄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은 아예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계속 질질질 셀 수 있다는 소린가요? 질질질 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심리적으로 저점 바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잘 안 팔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깨버리면 던지지만 네. 혹여나 깨면 이제 날아가는 거긴 한데 아직 그 공간 갭이 남아있는데 그 가격대는 우선은 잘 아시겠지만 2,700원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누군가가 받아먹은 흔적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어요. 차트 제가 거래량 지금 풀로 올렸거든요. 이거 없어요. 아무것도. 차라리 그냥 제 생각인데 네. 종목은 뭐 기다리면 올라가겠지만 차라리 좀 다른 종목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이거를 기다리는 것보다.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생코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 손해를 안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 흐름이 굉장히 느리고 답답할 수 있겠다. 그러니 오히려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유틸렉스요. 유틸렉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617원에 10%. 5,617원에 10%. 자, 종가 살펴를 보니까 2,690원입니다. 지금 좀 매수가 이탈을 많이 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전략을 좀 어떻게 한번 잡아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신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지 1년이 넘으신 거죠? 2년 2년 단가 낮추신 거네요. 예예. 5,617원이시면 지금 제가 줄 하나 긋고 시작할게요. 자,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왔는데 차트 보시면 요 라인이 현재 매수가시니까 이게 어떤 경위로 사신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바이오주라 너 추천을 해줬어요 전에. 바이오주라고. 예. 추천을 해주셨는데 잠깐만 제가 공시 라인들을 좀 볼게요. 뭐가 있는지. 특허의 실적 자리는 뭐 볼 게 아무것도 없네. 잠시만요. 회사에 돈은 있나? 이 돈은 있니? 유틸렉스야. 큰일 났네 이거. 회사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이거요. 예. 좀 많이 걱정스럽긴 한데 잠시만요. 좀만 더 과거로 가볼게요. 왜 제가 이렇게 보냐면 보통 이제 그 바이오 종목들은 자금이 항상 부족해요. 매출이 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뭔가 자금을 유입을 항상 시켜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한 2년 정도 주기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2년 전에 이제 증자 상황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2022년 7월 달에 있기는 하네요. 이때 당시에 얼마를 와 500억을 찍었었네요. 500억. 500억을 찍었고 그게 뭐 아직 만기 전 사채 취득 내용도 있고요. 꾸준하게 다시 이거를 가지고 오긴 하는데 그 금액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 많은 금액들을 해결을 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주가를 끌어올리면야 싶겠죠. 근데 2022년 7월까지는 2022년 11월까지는요. 전환사채 발행을 했을 경우에 전환가액 조정 자체를 계속 내릴 수가 있었는데 이 전환사채를 제가 이거는 사실 전자공시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한계가 있어서 유무상증자건도 있었고 와 이거 지금 당장에 해결해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래도 좀 봐드릴게요.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봐도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환가액 이게 언제 발행한 거야 도대체? 3자 배정 유상증자 21년 5월에도 200억이 있었고 이것도 단가가 꽤 될 텐데 단가가 이때 당시 단가가 이것도 220억 진행하면서 꽤 단가가 어디 갔냐 나베비라고 3만 원인데 잠시 이거 주가가 지금 2천 뭐 하는 회사지? 잠시만요. 파이프라인 뭐 이야기를 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회사는 도대체 이 상황까지 회사를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놔두는 건가? 심히 걱정이 될 정도네요. 반등의 실마리 요즘에 뭐 어떤 이슈거리 맞춰서 움직였던 적이 있나요, 이 종목? 그게 없었습니다. 아직. 항체 치료제가 2월 8일 날 있긴 했네요. 그건 움직인 건 없네요. 와, 선생님 이거 솔직히 이 종목 보면은 이거 한 1시간 동안 한 3년치 뒤져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그나마 좀 제가 체크해 보니까 3자 배정 유상증자가 20억을 찍었다고? 돈이 없나 회사? 아 이건 T&L이구나. 죄송합니다. 다른 회사였네요. 야 쉽지 않다. 이 PD님 빨리 하면 안 돼. 이거는 봐야 돼요. 이거 잠깐만 계세요. 이거 안 돼. 자 우선 선생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우선 차트 상황으로는 바닥은 거의 좀 다진 상황에서
반등 포인트는 나오곤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좀 차트 분석을 조금 해보니까 바닥에서 올라치면서 해서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매수세가 이건 붙었어요. 누가 이거는 그래도 잡아주고 있는 흔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좀 있긴 하지만 이건 다른 윗꼬리인데 왜 윗꼬리가 좀 달렸냐면은 당연히 달릴 수밖에 없는 게 요 매수 들어왔던 사람들 조금 올라오니까 정리하는 세력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사실 종목이 좀 살펴봤을 때 괜찮았다면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려서 단가를 낮추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직 비중이 낮으니까. 예. 근데 제가 자세하게 지금 보질 못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우선 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선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하락은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맥스로 2,000원대 한 초반 정도 2,300원짜리 찍고 반등 나오고 거래량이 약간은 터지면서 이게 보면은 누가 손을 댄 흔적이 나오는 걸 보니 그래도 하락은 멈춘 것 같아요. 1월 달에 사실 빠졌던 것은 얘 탓이 아니라 1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많이 우리나라가. 예.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종목이 영향을 받은 거지 종목이 사실 빠질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려는 뭐냐면 이번 3월 달에 감사 시즌이잖아요. 예. 이 회사가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3월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 안 좋고 이렇게 뭔가 계속 빠지는 종목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소외를 받아요. 수급이 안 붙어요, 잘. 예. 이게 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 감사 보고서 시즌만 잘 지내고 나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맞춰서 이거 다시 매수해야 돼요. 추가 매수에. 예, 그때 해야 돼요. 예.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추가 매수 안 되고 예. 안 돼요. 혹여나 감사 보고서 문제가 생기면은 큰일 나겠지만 근데 잠깐 3년치를 봤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났구나 하고 3월 감사 보고 시즌 끝나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막 달려들 거고 회사에서도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당장에 제가 만약에 유틸렉스 회사 오너라고 하더라도요. 감사 보고서 시즌 끝나고 나서 이슈를 내보내지 지금 안 내보낼 것 같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선생님도 힘드시고 지금까지 잘 인내해 오셨겠지만 3월 달까지는 조금 더 참으셔야 돼요. 감사 보고서 나올 때까지. 예. 그 이후는 돼야 이게 그나마 좀 방향을 잡을 거예요. 예.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문의하시면 제가 좀 보고 저도 이 종목을 시간이 날 때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다가 혹시라도 문의 주시면은 그때 제가 또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체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로 하나하나 상담을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시다 보니까 수요일은 정말 상담 연결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우리 전문가님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자,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전문가님이랑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1시간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빠르게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시고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이렇게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삼성전자 알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3,000원에 100%입니다. 73,000원에 100%. 자, 일단은 72,900원 종가입니다. 오늘장 종가가 72,900원이고 비중이 100%세요. 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삼성전자 이전에는 뭘 들고 계셨어요? 성호 하이텍 있었습니다. 아, 성호 하이텍? 예. 그때 저랑 상담하셨던 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 정리하시고 삼성 몰빵하신 거예요? 예, 예. 예, 목소리가 낯이 익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맞았네요. 자, 근데 제가 삼성전자 언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4월? 맞아, 4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4월 돼야 움직일 거예요. 지금은 딱히 뭐 없어요. 그러니까 그 HBM3E 관련해서 하이닉스보다 훨씬 좋은 거 대용량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납품되는 게 이제 4월, 5월 돼야 돼요. 예. 그게 이슈가 나가야지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지금 또 시장이 또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그 IT 관련 대장주들이 우선 1차 고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 약간의 정체기를 거치고 있어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약간 시끄러워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게 뭐 그냥 뭐 잘 아시겠지만 일본도 그러하고 미국도 그러하고 다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포모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못 사면 막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예. 전기차 팔고 IT 살래 이런 분위기가 미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발생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증상이 나오면은 항상 거기가 약간 단기 꼭지가 돼요. 그래서 당장은 이게 가기가 되게 애매해. 시장상으로는 그래요. 분위기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생기다가 꺾여버렸어요. 특히나 삼성은 하이닉스에 더 밀려버렸고. 그래서 우선 지금 상황은 한 72,000원대 부근 자리가 거의 저점 바닥은 형성할 거라서 뭐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번에 반등 나오면 8만 원 넘어갈 거예요. 저는 이제 우선은 상반기 안으로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움직임이 나올 거라 보거든요. 예. 2분기 때 안으로. 그래서 그때 보고서 뭐 더 가져가시던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수익은 나실 거예요. 다 10만 전자 이상 갈 거니까 날 건데 이게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는 것보다 다른 종목에 올라가는 대형주 갭이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비중 100%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문가는 그러면 한 50% 정리하려면 한 얼마 정도 가면은 정리되겠습니까? 우선은 100%로 재미를 보셔야 되니까 100% 투자했는데 올라가면 기분 째지거든요. 예.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7만 5, 6, 7 막 갈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아마 한 3월 말, 빠르면 3월 말 아니면 4월부터 가면서 자연스럽게 7만 7, 8천 원까지 튈 거예요. 그때 우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하지 마시고. 그러면 막 미수익 생겨도 7만 원 5천 이상은 기다려봐라 이거지? 네, 좀 계세요. 지금 시장은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게 삼성전자만한 게 없어요. 단기적으로 보건데. 하이닉스도 약간 고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홀딩 하시고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다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려볼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상담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로보로보 주셨고요. 5,340원 매수가에 25% 비중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자, 로보로보 우선 종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금 4,775원에 2%대 좀 하락 마감을 보였어요. 5,340원까지 어떻게 좀 반등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내일 로봇주가 상장을 합니다. 내일 그 KNR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하고요. 청약증거금이 8조 이상이 몰렸고요. 경쟁률은 2,000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아마 조금 이슈몰이가 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KNR 시스템에 대한 그 보고서는 그
그 초록 밴드 창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초록 밴드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면은 매일 아침 장 전에 종목을 매일 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보시면 그 종목들이 당일 수익률 기준으로 항상 수익이 잘 납니다. 많이 나는 거는 뭐 20% 가는 경우도 있고요.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적게 가는 것도 1%대도 있긴 하지만 항상 잘 가고요. 장 끝나고 나면은 제가 오늘 당일로 시가 대비 고가 수익률 체크를 항상 해놓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들어오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려놨으니까 KNR 시스템의 이슈를 통해서 로봇주들이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로보가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이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약간 돌리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방향성을 약간 잡고 있긴 해요. 그래서 내일 전체적으로 만약에 오전장의 로봇주들이 그래도 신규 상장주의 힘을 받고서 가준다면 빠르게 그때는 뭐 한다? 네,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300원대까지 가려면은 이게 지금 한 15% 이상 올라줘야 돼요. 사실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근데 로보가 더 빠지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전 개인적으로 한 5,000 몇백 원대, 5,200~300원대까지 흐름만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싶긴 합니다. 이슈가 나와서 가는 거를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게 로봇 관련주에서 그렇게 재밌는 종목이 아니에요.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셔야 돼요. 로봇주 보시려면. 그게 낫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아마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은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좀 종목 교체를 고려를 해봐도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MPC 주셨어요. 5,560원 매수가에 30% 비중인데 자, 우선 종가를 보니까 4,97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5,560원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MPC 오랜만에 보네요. 사출기, 뭐 파레트 막 이런 거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10년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많이 빠졌네요. 자, 매수가 5,560원인데요. 이슈를 좀 바꿔서 가면 좋겠고 차트 상황도 이때가 보면은 매수할 누군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수했을 거예요. 근데 깨질 때 파셨어야 되는데 대응이 좀 늦으셨네요. 1월달 시장이 원체 안 좋았어가지고 전체 추세에서 보건데 추세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지도 않고요. 실적 상황에서는 실적은 뭐 괜찮은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저평가주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다시 종목이 저평가 영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네요. 근데 가치주 성향을 다시 한번 띈 것 같은데 거래소 종목이기도 하고 튼튼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기다리시면 올라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많이 지루하다. 그냥 조금 많이 지루하다. 이슈를 뭐 바꿔서 뭐 어떤 특정한 이슈가 막 그렇게 막 사실 있는 것도 아니고 종목이 그래서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한 번 바람은 예전에 2012년도 이때도 13년도 불었었고요. 저 때 한참 봤던 종목이고 21년도 때도 시원하게 한 불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불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좀 혹시라도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뭐 크게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혹여나 깨진다면은 4,700원 깨면 꼭 조심하시고 그렇지 않고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근처가 온다면 매수가 위로 온다면은 꼭 그때는 수익 실현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래 여기 한번 믿어보자 생각하신다면은 한 최소한 1, 2년 이상은 더 보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답은 있을 거예요. 같이 주니까. 그래서 우선은 종목은 좋은 종목인데 다만 수급적인 부분의 매력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다 보니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매매에 꼭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봤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나는 이 방송 시간 말고 장중에 매일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장전에도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내일부터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시장을 대응해보자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XM은 매수가까지의 반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추세 이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원익 QNC는 1차 목표가로 32,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